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4대 지분율. 첫 번째는 특별 결의가 가능한 를 확보하는 게 일단 1순위고요. 비상장 주식을 공부합시다.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업 지분 결정 시에 고려해야 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지분 결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로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분 결정 첫 번째 원칙은 스타트업의 의사결정은 빨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빠른 의사결정이고요. 니치마켓을 찾아서 빠르게 우리가 투입이 돼서 거기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매출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타트업 의사결정을 할 때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3가지의 지분 결정 방식. 첫 번째는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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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장 안 좋은 구조입니다. 4명이서 공동 작업을 합니다. 기획자가 있고 마케터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뜻으로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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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의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만인에 대한 투쟁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키를 잡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구조는 절대적으로 안 좋고요. 두 번째는 2명이 창업을 하는데 50대 50의 구조로 지분을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도 아니면 뭐의 구조예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50대 50으로 정말 마음이 똘똘 뭉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는 너무나 드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원래 이런 구조였죠.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50, 또 신세계 이마트 쪽이 50이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마트 쪽이 미국의 지분을 사서 결국은 키를 잡는 메인 대주주를 만들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50 구조 별로 안 좋고요. 1대 1대 1의 구조도 별로 안 좋습니다. 33.3%, 33.3%, 33.4% 이런 구조도 사실은 33.4%의 지분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0.1%의 지분을 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메이저리티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지부진해지거나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구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키를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지분은 적어도 50% 플러스 1주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빠른 의사결정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지분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법상으로 이 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적어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지분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될 4가지의 지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67%의 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법상으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와 보통결의가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상법 434조의 결의고요. 여기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즉 66.7%의 출석주주가 동의를 해야만 특별결의가 가능합니다. 이 특별결의는 정광변경, 영업양수도, M&A, 이사의 해임과 같이 아주 중요한, 특별히 중요해서 보통결의보다 더 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바로 특별결의고요. 두 번째 보통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1항입니다. 이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 플러스 1주입니다. 즉 과반이죠. 즉 50% 플러스 1주입니다.
이 보통결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사감사 선임이라든지 이사의 보수라든지 아니면 이익배당이라든지 재무제표 승인이라든지 이런 특별결의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총의 결의사항은 전부 다 보통결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4대 지분율, 첫 번째는 특별결의가 가능한 66.7%를 확보하는 게 일단 1순위고요. 만약에 지분이 희석되거나 창업자가 많아서 66.7%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통결의 결의 요건인 과반, 즉 50% 플러스 1주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메이저리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메이저리티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유의미한 지분율은 특별결의를 방어할 수 있는 34%죠. 즉 3분의 1 이상 플러스 1주, 즉 3.4%를 확보를 하면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지분율이고, 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30%가 무너졌다. 그랬을 때 의미 있는 지분율은 3% 지분율입니다. 이 3%라는 상법상 지분율은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회계장부 열람권, 그 다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주주제한권, 집중투표 청구권,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까지가 전부 다 3% 주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지분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해 두셔야 될 포인트는 4대 지분율을 고려를 해라. 첫 번째 67%, 두 번째 51%, 세 번째 34%, 네 번째 3%까지 지분율을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면 스톡옵션을 줄 때도 3% 이상 줄 거냐 말 거냐,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지분율인 건 거죠. 구주를 양도를 할 때도 3% 이상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34%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분을 구주를 양도를 하거나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희석될 때 51%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의 지분율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실 때 지분 결정을 할 때 세 번째 원칙은 기여한 만큼 지분이 주어져야만 뒤탈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거의 나의 기여율이 거의 60%, 70% 되는데 내 지분율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5명, 10명, 15명 이 소수의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본인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맞는 지분율과 보상체계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야만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1명의 팀이 구성이 돼서, 예를 들면 축구를 생각을 해보시죠. 똘똘 뭉쳐가지고 모두가 다 달려가는데 한 명이 지분만 많고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11명 중에 한두 명은 이미 레드카드로 퇴장이 되고 이 사람은 필드에 없고 벤치에서 팔짱만 끼고 있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고, 그리고 9명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힘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다? 기여한 만큼 지분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분 결정할 때는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분율이 주어져야 장기적인 차원에서 뒤탈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분 결정하실 때 외부의 이해관계인들이 납득 가능한 지분 구조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부적으로는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팀의 지분율이 사실은 납득이 가능해야 돼요. 외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자,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정부 지원을 주관하는 평가기관이나 평가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투자를 하거나 정부 지원을 해줄 때는 먼저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걸 보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갸우뚱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도 들어오기 힘들고 정부 지원도 들어오기 힘들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TO가 굉장히 경력도 좋고 기여도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지분이 한 개도 없고 스톡 옵션만 소량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가 봤을 때는 CTO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면 지분이 형성이 되면 곧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분을 조금 더 드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반대로 예를 들면 본인이 5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상대적으로 여러 팀을 봤을 때 팀 내부적으로 본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지분은 51%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량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투자자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팀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평가기관이나 아니면 투자자가 봤을 때도 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지분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가 봤을 때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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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의 구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저도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20개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럴 때 지분율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4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1대1 대 1대1이에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겁이 나요. 도대체 누가 메인 캐릭터고 누가 키를 잡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2대2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팀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분을 결정할 때는 이런 외부적인 이해관계인이 봤을 때 납득 가능한가?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내 지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엑시트를 하거나 IPO까지 가기까지는 적어도 평균적으로 미니멈 7, 8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7, 8년 동안 지분 변동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사람을 팀원으로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투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스톡옵션이 발행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항상 내 지분율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몇 %의 지분율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지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치밀하게 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5년 정도의 지분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지분율이 예를 들면 80%인데 향후 5년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 어느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고 스톡옵션이 발행될 것이고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나의 지분율은 점점 어떻게 변화해 가서 결국은 5년 뒤에 우리 기업이 이 정도로 성장해 있을 때 나의 지분은 몇 %까지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서도 지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주의자 대표자이신 분이 지분율이 5%가 되니 많이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힘들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평가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이유들도 워낙 사업을 잘 키우시고 확장도 잘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투자를 받을 때마다 본인의 지분율 관리를 제대로 좀 하지 못해서 지분율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상장 직전에 시리즈 D 이상일 때는 내가 제대로 된 영향력을 주주로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분을 고민하시고 지분율을 관리하셔야만 조금 우리가 더 멀리 갈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분이 희석되거나 지분이 변동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투자가 들어오면 지분이 희석되겠죠. 그죠? 지분이 희석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발행 주식 대비 특정한 주식 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발행 주식 수가 투자가 들어오면 유상증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일정한데 발행 주식 수, 즉 분모가 더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내 지분율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계속적으로 주식이 동일한데,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투자를 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발행 주식수가 점점 더 커지면, 결국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내 지분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투자로 인한 지분 희석이고, 동일한 논리로 스톡옵션을 통한 지분 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 지분 결정하실 때는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유의미하게 지분을 관리를 하고 앞으로 더 먼 길을 갈 때, 더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우리 조직을 성장시킬 때 내게 필요한 지분이 어느 정도이고, 역으로 추산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분을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만 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타트업 지분 결정 시 고려해야 될 5가지 원칙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빨라야 합니다. 그게 스타트업의 최고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지분율 1대1, 5대5, 1대1, 1대1, 3대3대3 이런 지분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 한 명이 메이저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적인 지분율 4가지는 꼭 염두를 해두자. 첫 번째는 특별결의 67%, 두 번째는 보통결의 51%, 세 번째는 특별결의 방어요건 34%, 네 번째는 3% 지분권까지 확보하시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여한 만큼 지분이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이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프리라이더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투자자나 아니면 외부적인 기관이 봤을 때도 좀 납득 가능한 그런 지분 구조여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내 지분이 영원하지 않다. 내 지분이 향후에 변동될 수 있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지분을 좀 방어하고 관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지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추산된 나의 현재 지분율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주스쿨에서 지분율 결정과 관련돼서 5가지 5대 원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의사결정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꼭 고려하셔서 지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과 비상장 주식을 공부하는 최선의 솔루션, 류재현의 주주스쿨.